여기 한창 파리 올림픽이 진행 중인 프랑스에서 파리 경찰이 어떤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리 경찰은 이내 누군가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느냐고 다짜고짜 묻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들은 파리 경찰은 결국 프랑스의 상황을 한탄하며 프랑스를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대체 이 파리 경찰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장피에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한 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파리 올림픽이 한창인 파리 시내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그 틈을 타 소매치기들은 더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소매치기 신고가 들어오던 것이 이제는 그 수가 2배로 늘어났어요. 요즘 파리 경찰 당국에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길거리나 택시 이용할 때 소매치기랑 절도에 조심하라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에요. 요즘 파리에서는 강도나 소매치기 같은 범죄가 정말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유명인이나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까지도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죠. 실제로 올림픽에 참가한 여러 나라 선수들이 파리에서 도난이나 강도를 당했어요. 예를 들어 브라질전 축구 감독은 택시 안에서 귀중품과 현금이 든 가방을 도난당했는데 피해 금액이 무려 60만 유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르헨티나 선수는 훈련장에 도둑이 들어와서 라커룸을 열고 시계랑 반지를 훔쳐갔다고 하고요. 호주 사이클 대표팀도 차량 침입 사건으로 지갑과 배낭을 도둑 맞았죠. 일반 관광객들도 이런 파리의 치안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프랑스 상황을 잘 모르고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매치기 사건에 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파리를 찾았던 많은 관광객들이 결국 실망한 채 여행을 중단하고 조기 귀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꿈에 그리던 여행이 불쾌한 경험으로 남게 되면서 파리에서의 추억 대신 씁쓸한 마음만 안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제가 경찰이기 이전에 프랑스 국민으로서 정말 얼굴 들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프랑스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우리나라 얼굴에 먹칠하는 소매치기나 절도범들한테 정말 화가 납니다. 같은 국민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시민의식이 부족하고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는지 참 답답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 원인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경찰이 된 이유는 악질적인 소매치기들을 잡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꿈은 저의 단순한 직업적 야망이 아니라 저의 인생을 이끌어온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를 무척 존경했습니다. 아버지는 용감한 경찰관이었고 언제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그날도 아버지는 늘 하시던 대로 집을 나서며 저에게 환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한 무리의 경찰관들이 문을 두드렸고 그들의 표정에서 이미 나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아버지는 그날 파리의 한 시장에서 소매치기를 쫓다 교통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소매치기에게 훔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다가 급히 도망치는 범인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빠르게 다가오는 차를 피할 수 없었고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동시에 아버지처럼 경찰이 되어 정의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저는 경찰관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법을 배우고 범죄 심리를 연구하며 어떻게 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경찰관이 되었어요. 처음 경찰 제복을 입었을 때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첫 임무는
소매치기가 자주 발생하는 파리의 한 번화가를 순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으로서의 삶은 생각보다 힘들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소매치기들은 교묘하고 빠르게 움직였고 그들을 잡아 법정에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와 제가 경찰관이 된 이유를 잊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이런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리 시내의 소매치기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신고 전화가 끊임없이 들어왔고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지는 신고를 받을 때면 어디서부터 어떤 사건부터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사건이 산처럼 쌓이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신고 전화를 받고 급하게 현장으로 출동했다가 돌아온 후 선배 경찰관이 제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시더니 조용히 말을 건네셨습니다. 장, 너도 느끼겠지만 이래서 많은 경찰관들이 소매치기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거야. 아무리 잡아도 마치 잡초처럼 다시 생겨나는 소매치기범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거든. 그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선배의 말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소매치기들을 잡는 것이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겨나는 새로운 소매치기 범죄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소매치기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이 절망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선배의 말처럼 다른 경찰관들도 이 무한한 싸움에서 이미 지쳐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파리 올림픽이 개최되고 나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사실 저희 파리 경찰들은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도 사건 사고를 처리하고 지역을 순찰하며 비상근무까지 해왔던 터라 업무는 이미 과중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그 업무량은 2배, 아니 3배로 늘어나게 되었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사건에 대응하느라 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피로는 누적되고 정신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죠.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파리 전역의 경찰관들이 모두 비슷한 상태에 빠져 있었죠. 올림픽이라는 대규모 국제 이벤트가 가져온 업무 과중은 상상 이상이었으며 이로 인해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은 파리 올림픽 개막 전부터 폭주했어요. 프랑스 정부가 파리 올림픽을 대비해 보안 태세를 최고 수위로 격상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거의 쉬지 못하고 밤낮으로 근무해야 했어요. 이에 프랑스 경찰 노조들은 이번 올림픽과 관련된 추가 업무에 대해 수차례 불만을 제기했어요. 노조 측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경찰관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탈진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궁극적으로는 파리 시내의 안전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물론 파리 올림픽이라는 국제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경찰력의 지원과 보완이 필수적인 건 사실이지만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파리 경찰 내부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파리 경찰이 맡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과중한 업무 부담과 부족한 지원이 경찰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프랑스 정부도 더 이상 우리의 힘만으로는 올림픽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에 프랑스 정부는 각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경찰 병력 지원 요청을 보냈어요. 사실 올림픽 역사상 개최국이 다른 나라에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솔직히 개최국이 짊어져야 할 안전 책임을 참여국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엄청 받았습니다. 하지만 파리는 소매치기 등 생활범죄로 악명이 높은 데다 2015년 이후
무산된 테러 모임만 67건에 달할 정도로 테러 발생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서 프랑스 정부도 어쩔 수가 없었을 겁니다. 프랑스 정부 요청으로 파리 올림픽 참가국 206개국 중 44개국의 경찰 지원단들이 파리에 와줬어요. 정말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경찰관들이 우리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덕분에 파리 경찰들은 조금이나마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경찰관님과 한조가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31명의 경찰관들이 오셨다고 했어요. 한국은 사상 최대 경찰 병력 지원 규모라고 하니 한국에도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전 한국 경찰관님과 함께 파리 시내를 순찰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동양인 경찰이라고 해서 저보다 체격이 작고 왜소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완벽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훤칠한 키에 울끈불끈한 근육을 자랑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경찰복이 그의 근육 때문에 터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죠. 그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포스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고 마치 강도 10명이 동시에 덤벼들어도 다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경찰과 함께 순찰을 도는 동안 저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기분이 들었고 그가 파리에 와준 것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와 함께 순찰을 돌면서 가벼운 대화를 종종 나누곤 했습니다. 한국 경찰관님은 프랑스어는 하시지 못하셨지만 영어를 잘하셔서 우리는 영어로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8년 평창올림픽 때 한국 경찰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건 사고 없이 올림픽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 한국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평창올림픽은 외신에서도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대회 운영을 했다고 극찬했을 정도였거든요. 저의 물음에 한국 경찰이 미소 지으며 아무래도 올림픽이 국제 행사이다 보니 처음엔 정신도 없고 준비하면서 많이 긴장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의 훈련을 정말 많이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방법을 미리 연습해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바로 대처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지역 주민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올림픽을 위해서라면 뭐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작은 문제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최신 보안 기술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했고 덕분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알아차리고 바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물론 평창올림픽 기간은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모두가 하나가 되어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한 덕분에 올림픽을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한국의 치안 관리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주민들의 협력, 최신 보안 기술의 도입이 모두 맞물려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반면 이번 파리올림픽을 보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파리올림픽의 준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대회를 앞두고 보안 문제와 시설 정비를 위해 센강 주변의 노점 책방을 정리하고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등 거리 자체를 정비하는 일이 먼저 필요했어요. 하지만 센강의 노점 책방인 부키니스트는 16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으로 주로 중고서적, 예술작품, 엽서 등을 판매하는 곳인데 이곳은 파리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여겨져 왔고 파리의 독특한 풍경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던 터라 파리의 전통적인 풍경과 문화적 자산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게다가 길거리의 노숙자들을 파리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으로 이동시키는데도 애를 먹었어요. 노숙자들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잡음 때문에 치안 병력 배치와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생겼던 거죠. 이미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빠듯하게 준비를 해야 했던 상황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니 대처가 미흡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치안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결 문제들로 인해 준비 과정에 많은 잡음이 생긴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인 거죠. 그 결과 지금 올림픽 기간 중에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당국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고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치안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파리 올림픽의 성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정말 불편해요. 이런 상황을 보면 파리 올림픽은 안전면에서 평창 올림픽만큼의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경찰과 나눴던 여러 대화들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한국에서는 소매치기 사건이 거의 없어서 파리에서 자기가 소매치기범을 알아차릴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된다는 한국 경찰의 말이었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약간 의아했어요. 어떻게 한국에는 소매치기가 없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자 한국엔 곳곳에 CCTV가 있어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금방 범인이 잡히고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의 물건에는 손대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 남의 것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프랑스에선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충고를 더 많이 들으면서 자랐던 것 같았거든요. 그 생각에 빠져 있는 시간도 잠시. 저는 한국 경찰의 놀라운 상황 판단력을 눈앞에서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파리의 한 시장을 순찰하던 중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거리에서 한국 경찰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한 곳을 주시하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그가 바라보는 방향을 함께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아무런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일상적인 일들로 분주해 보였고 특별히 의심스러워 보이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 순간 한국 경찰관님이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한 여성 쪽으로 달려가더니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방금 한국인 관광객의 지갑을 슬쩍 하려던 소매치기였습니다. 저는 미처 알아채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한국 경찰관은 이미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예리한 관찰력과 빠른 대처에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행동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정말 멋있었고 심지어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더 친해졌고 서로 나이를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저는 당연히 그 한국 경찰관이 저보다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보다 5살이나 많은 형님이더군요. 제가 어린 걸 아신 한국 경찰관님이 한국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을 형 또는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가르쳐 주셨죠. 그 이후로 저는 그분을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라는 단어가 뭔가 귀엽기도 하고 입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 단어 덕분에 형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그 호칭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순찰을 쉬던 시간에 형님이 좋은 곳이 있다면서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셨어요. 프랑스에 처음 온 한국 형님이 도대체 어디를 안다고 저를 데리고 가시나 싶어서 궁금했지만 형님을 믿고 따라가 봤죠. 그런데 도착해보니 저는 그곳이 한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코리아 하우스라는 곳이었어요. 코리아 하우스에 들어선 순간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프랑스 한복판에서 한국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공간을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마치 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한식의 향기가 풍겨오는 이곳이
파리 도심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형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해서 여기서 한국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 형님은 제가 한국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한국을 소개해주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코리아 하우스로 저를 데려와서 한국 문화를 잠깐이라도 체험해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였죠. 그 배려에 정말 감동했고 코리아 하우스에서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코리아 하우스에서 또 다른 진풍경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아는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들은 이곳에서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선수촌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두고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먹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선수들이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선수촌 음식들이 너무 부실하고 맛도 별로야. 게다가 줄도 너무 길어서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했지.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서는 코리아 하우스가 올림픽 기간에 꼭 한번 가봐야 하는 핫플레이스라고 소문이 났어. 여기가 바로 맛있는 음식이 있는 성지야. 그들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이렇게 전 세계의 선수들이 코리아 하우스에 모여 한국 음식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도 재미있었죠. 코리아 하우스가 단순한 식당을 넘어서 올림픽 선수들에게도 소문난 명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곳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코리아 하우스에서 먹은 한식의 맛은 정말 끝내줬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처음 먹어본 비비고 만두는 잊을 수가 없어요. 바삭하게 구워진 만두피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속에서 풍부한 육즙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기와 야채가 완벽한 비율로 조화된 만두 속은 정말 입안에서 살살 녹았어요. 그동안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지만 이렇게 맛있는 만두는 처음이었어요. 한 입 먹고 나서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의 진짜 매력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만두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그 깊고 풍부한 맛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고 비비고 만두 덕분에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제가 비비고 만두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걸 보시더니 한국 경찰 형님이 웃으며 파리 올림픽 끝나면 한국에 꼭 한번 놀러와. 한국엔 만두보다 더 맛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 내가 다 사줄게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만으로도 저는 정말 따스함을 느꼈어요. 올림픽 기간 동안 쏟아지는 경찰 업무와 매일 터지는 사건 사고들로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늘 긴장 속에서 지내다 보니 피로가 쌓여가고 있었죠. 그런데 마음 따뜻한 한국 경찰 형님을 만나고 코리아 하우스에서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치유된 것 같았어요. 그 덕분에 다시 힘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소매치기로부터 전 세계 관광객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이 안전하게 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파리 경찰들과 파리로 병력 지원을 나간 한국 경찰들에게 진심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